실적이 뒷받침되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발표하기 2, 3일 전에라도 그냥 가져가니 맞습니다. 15만 원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제가 보통 15만 원, 16만 원, 7만 원 가지 않겠나. 오늘 모신 분은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오늘도 2월 10일 연휴긴 하지만 저희가 미국 증시 정말 나스닥 강합니다. 오늘도 1.25% 상승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집에서 놀면 뭐하나. 아니 저 놀아야 되는데 불러가지고 지금 제가 옷 머리 복장 드라이도 보시면 하고 좀 놀러 가시는 분위기. 머리 드라이도 하고 제가 좀 신경 썼습니다. 밥도 사준다 했어 제가 약간. 네, 방송 끝나고 맛있는 회를 한 그릇 사기로.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미국 증시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은 좀 불안하기도 해요. 이러다가 꺾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일단 지금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 전에 제가 주식을 한 20몇 년 했잖아요. 주식은 종목이든 지수든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둑은 제가 네온서튼 8단, 7단 정도 듭니다. 예. 근데 바둑은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정석이란 뭐냐 하면 내가 정석대로 두지 않으면 손해라는 거죠. 근데 주식은 정석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석이 있다면은 뭐 애널리스트 또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또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은 주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나와서 잘 가는데 일단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차트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2620 정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는 차트는 주봉인데 여기서 2700 여기가 앞에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네. 여기만 넘어가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2800, 2900, 3000 이렇게 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3000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진짜 3천 가지 않겠나, 3천 근처 가지 않겠나. 자신 없이 했으니까. 예. 지금 그때는 그냥 자신 없이 했는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는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거래소 지수는 이렇게 옛날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쨌든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게 뭐 저PBR주라는 테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오르다 보니까 예. 확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보는 있습니다. 다우 현재 자 주봉을 보면은 완벽한 신고가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 신고가 임박입니다. S&P는 벌써 나왔고 반도체, 니케이 신고가, 대만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독일 신고가. 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경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이때 사실은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일본 보면은 이렇게 심천종합, 그다음에 상해종합 이런 종목이 저점을 깰 때 사실은 저도 좀 불안했는데 현재 보면은 지지가 되고 강한 상승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찜찜한 면이 있었는데 거의 저는 부담을 덜었다 봅니다. 그리고 홍콩도 그렇고 자 유로 역사적 신고가, 항생도 지지가 됐습니다. 그럼 현재 세계 정시가 거의 신고가 위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현재 좀 제자리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미국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은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표님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미국이 외국인들이 분위기가 확 그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알고 있습니까? 미국 증시요? 아니 우리나라 증시? 미국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은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결국 주식은 종목이든 지수가 위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다시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 매매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알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는 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네. 올해는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식으로 확 매수가 종목비리 이제 넓혀지고 있다. 맞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뭘 질문을 하십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18조 정도 사고 네. 그럼 나머지 11조 정도 샀기 때문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보니까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8조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것이 2조 정도 사고 나머지 한 6조 정도를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종합지수에서 또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기아차, 현대차 종목이 굉장히 많이 그냥 골고루 들어오는 거죠. 결국 저 PPR 쪽에 들어오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지수는 2,700 그 매물대만 소화시킨 다음에는 외국인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몇십 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혹시 종목을 PBR 좀 낮은 종목 또 실적이 그만그만 하더라도 그런 종목은 손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요즘 사실 외국인이 최근에 수조 원 샀잖아요. 예. 그 최근에 한 8조 원 정도 샀다고. 예.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우리 개인들이 그만큼 팔았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너무 좀 빠른 매도가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다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증시가 오르고 그러다 사람들이 개인들이 다시 또 꼭지에서 그 물량을 또 받을까 봐. 일단 또 제가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또 빠졌는데 일단은 자 환율이 사실 영향을 좀 주는데 거의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유도 보면은 현재 자 원유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76달러, 80달러만 넘어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화면을 자주 봅니다. 이 화면을 자주 보는 이유는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를 좀 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10조로 넘어가면은 에너지가 충만하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보통 지수가 위로 갑니다. 거래 대금이 이렇게 죽을 때는 하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걸 유심히 보고 현재 개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약 2조 3천억 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8조 가까이 사고 기간은 한 5조 3천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살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개인들은 매매를 이 시간 이후에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즉 혹시 옛날에 물렸던 종목이라도 빨리 매도하는 그런 좀 패턴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 PBR로 가는 종목을 기아차 현대차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대행주는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로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데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많잖아요. 예. 이런 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가격 움직임이 더 없거나 아니면 더 빠지진 않을까 두렵기도 해요. 예, 현재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여기서 위로 간다 하면은 당분간 그 개인들이 좋아하는 AI, 뭐 2차 전지, 또 반도체, 로봇, 뭐 원격으로 뭐 이런 종목은 그냥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좀 약간 위로 가고 올랐다 하면은 또 이 종목도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실적이 특별히 문제 없다 하면은 그동안 많이 올란 종목 외에는 고점에서 실적과 무관하게 많이 급등했던 종목 외에는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섹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갑자기 하루 정도 뭐 로봇이 움직인다 하면은 내가 물린다 하더라도 고점에 매도하고 다시 또 저점에 사고 이렇게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실적이 좋아서 가는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전력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그날 로봇 강해서 매도 좀 많이 상승하면 매도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고점이라는 그 기준을 네. 어디가 고점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일반적으로 주식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저항선, 그 위쪽에 어떤 저항선이라든가 아니면 매물대라든가 이런 걸 놓고 뭐 고점 얘기하잖아요. 네.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고점을 어떻게 딱 설정을 하는 게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이 테크닉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신고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죽고 제가 말했던 찌르고 내려오고 이렇게 가시가 생기면은 보통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뒷받침됩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제주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같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일봉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계속 가지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에서 매물대가 있다 하면 이제 이런 경우는 고점을 만들었다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종목은 다시 고점을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HLB를 한번 종목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역시 이제 지금 현재 찌르고 내려오고 뭐 임상 실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거래량이 죽고 이렇게 음봉이 한두 개 더 놓으면은 이제 고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러면은 보유자들은 매도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잘 모르시는 분은 어쨌건 뭐 어떤 우리 방송 어떤 전문가 분이 됐든 아니면은 뭐 주변에 좀 주식하시는 분들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의 그 위에 저항선 고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예, 항상 찌르고 내려오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음봉이 한두 개 생겼을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현재 보는 차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도 이 목요일 날 급등할 때 중간에 처음에 그냥 올랐을 때 5% 이상 대에서 파신 분들은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등할 때 예.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시죠. 예, 제가 이제 급등주 매도법 또 대입장 매도법이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공매도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어디서 고점인지를 제가 매도를 해보고 손실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매도하는 법을 잘 압니다. 일봉은 이렇게 이 종목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근처에 있었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평성들이 주가보다 발 아래 있을 때 공간이 열렸을 때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이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당일날 급등할 때는 5분봉 정도로 보고 고점에서 시총이 큰 종목은 한 5% 이상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즉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 고점에서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밀리지 않으면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현재 상한가 갔기 때문에 월요일 한 7% 전후 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7% 정도 떠서 한 15% 정도는 갈 가능성이 많고 12, 3% 갑니다. 이 종목.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중에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야, 이런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한 7, 8% 뜨면은 한 15% 정도, 14% 정도 가면은 거기서 다시 한 5% 정도 밀렸을 때는 저는 매도 거의 반 이상 다 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당분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은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약간의 쉬었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다면은 그러면은 보유자들은 고점에서 한 5% 마이너스 7% 밀렸을 때 반이라도 물량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다시 한 저점을 좀 추가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일단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는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부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적절한 선에서 하고 네. 나머지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전일 종가 5% 밀리지 않으면은 매도하면은 또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가면은 고점 매도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또 급등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매도법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매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상승할 만한 종목들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PBR 낮은 종목들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2월 달에 프로그램 발표를 한다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설 지나고 나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기아차, 현대차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최근에 급등했던 뭐 이마트, 뭐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신세계, 하나 이런 종목은 실적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PBR이 낮다고 많이 상승했던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기아차, 현대차처럼 실적이 뒷받침되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발표하기 2, 3일 전에라도 그냥 가져가니 맞습니다. 그럼 잠깐 밀리다가 다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 그런 종목을 기아차, 현대차에 막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마트, 뭐 현대해상, 한섬, 뭐 이런 종목 좀 저비비라지만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된 종목은 2, 3일 전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종목 한 몇 개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이제 저 PBR주도 보니까 지금 발표되는 실적이 좋은 데가 있고 계속 그 산업이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업황 자체가 안 좋은 쪽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PBR이 0.2 그리고 또 지금 뭐 쿠팡, 뭐 알리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매출은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해갖고 돈은 좀 버는 거는 많이 버는데 이런 종목은 2, 3일 전에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 순수한 개인 생각이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 이걸 보유하고 있다면은 정부에서 발표하기 2, 3일 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 역시 실적은 매출이 늘고 앞으로 전망은 별로 없다 그죠? 또 아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지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많이 올랐다 그러면 매도.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뭐 은행주 같은 경우도 다릅니다. 그런 종목은 좀 아예 프로그램 발표하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금융주 쪽은 그렇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가 보고 또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은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은 특히 신고가 나온 종목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대백화점, 뭐 이마트, 뭐 롯데쇼핑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현재 안 따라주고 또 매출이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은 2, 3일 전에 매도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PBR 낮은 종목에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서는 뭐 기아차, 현대차가 많이 상승했지만은 약간 중소형주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본적인 경우 제가 보니까 한섬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좀 2, 3일 전에 매도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세방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세방 홀딩스 이런 종목이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 미만이 현재 1000 종목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방전지 같은 이런 종목이 앞으로 계속 중소형주, 시총이 낮은 종목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 특징은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일단 PBR이 이렇게 0.9 낮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다, 그죠? 그리고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다. 자, 시총은 현재 1조. 그리고 반드시 자사주로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가지고 있고 PBR이 낮고 실적이 또 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배당을 좀 작게 해준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이 중소형주에서 많이 급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럼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찾냐고. 10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세방 같은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PBR 낮고, 그 다음에 자사주가 있고,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좀 작게 해주는 회사, 배당 안 했으면 또 좋겠죠. 이런 종목을 수급을 보고 따라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현금이 있다면은 저런 종목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자, 현대 BNG 이런 종목도 역시 일봉에서 보면은 일잡에서 보면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외국인 들어오고 골프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종목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이런 종목이 시총이 낮은 종목에서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9%, 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장에서도 그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TSMC하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HBM 주들 또 이런 급등이 또 나오고 했었는데 이 SK 하이닉스의 이 움직임, 강세 이것은 앞으로도 좀 더 지속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현재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또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성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다.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계속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15만 원 간다고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15만 원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승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기를 넘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15만 원, 16만 원, 7만 원 가지 않겠나. 일단은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럼 하이닉스가 현재 원래 있던 매출에서 또 HBM 또 매출이 늘어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요번에 상승 사이클에서는 하이닉스는 저는 15만 원, 17만 원도 가지 않겠나. 그것이 올해 정도 목표로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가고 삼성전자 가고 그래서 종합지수 다 가고 외국인들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를 사가지고 지수를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요번에는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2,800, 2,900 종합지수 오면은 매도하고 그때 여의도에서 한번 번개 한번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때 와서 사이 보고 노래 한 곡 하고 저는 노래 세 곡 하고 지루박 치고 사회는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루박 치고 하겠습니다. 노래 세 곡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목표를 매도 목표를 한 어느 정도까지 가져보면 될까요? 한 17, 8만 원 정도. 17, 8만 원. 왜냐하면 신고가 노는 순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냥 확 튀는 순간들이 예, 있죠. 여기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에 보면 여기서 신고가 나오는 순간에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는 순간에 확 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는 순간에 확 튀는 거죠. 자, 여기서 힘을 많이 비축했기 때문에 또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확 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나 그 생각합니다. 네. 아, 진짜 제가 하이닉스 주식을 한 1,000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12만 원에 매각해가지고 지금 속이 아주 쓰립니다. 그래서 제가 팔지 마라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상 HBM이 주가 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우리 가족분들이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 내가 들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를 더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돈보다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매도하면서도 15만 원 이상이 원래는 제가 15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겠다라고 말씀드렸다가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단지 이 상황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신뢰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몇십 조 되는 종목은 개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앞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17만 원 이렇게 가서 팔고 뭐 회를 자주 사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연휴 마지막 날 보내시면서 이러한 우리 대장 선생님의 생각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시고 하여튼 잘 참조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휴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대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